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 좋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물가 많이 안 떨어져도 네. 이 정도면 만족을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벤트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ECB 유럽 쪽의 금리 인하 확인하시고 금요일 날 고용 확인하시고요. 이 밖에 네이버 웹툰 상장에 또 정기본 발표의 에너지 영향에 네. 또 조금 전에 이제 루닛 관련한 그렇습니다. 이 젠슨 황의 엔비디아 루닛 황 등등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좀 한 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일발하면서 여러분 하나씩 내용 중에 녹여낼 겁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을 하죠. 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일발 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합니까?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 지표가 예상치에 이제 좀 부합하는 수준, 특히 이제 근원 PC 기준으로 이제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폭이 이제 아주 조금 둔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그나마 좀 안도감을 좀 주지 않았나. 뭐 다우지수는 이제 급반등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추락하다가 거의 한 1.7% 정도 이제 빠지다가 만회가 좀 됐으니까 살려냈어요. 나름대로 이제 시장은 긍정적인 이제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증시에 가장 좀 눈에 띄게 상승했던 종목들 물론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갭이라는 종목이 20% 후반대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에 이어서 소비 섹터 안에서 이제 의류주들도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한세 시럽이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소비주를 이렇게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소비주들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좀 트렌드 변화, 뭐 K-뷰티 얘기하면서 이제 화장품이 중국 쪽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의류 쪽도 지금 일단 뭐 미국 쪽 수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세계 경기에 좀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경제 상반기 내내 굉장히 좀 탄탄했고 미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활발하게 이제 좀 일어나다 보니까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대목은 일단 1분기 이제 미국 GDP 수정치가 이제 발표됐는데 거의 뭐 쇼크 수준이었죠. 당초 예상보다 거의 1%포인트 이상이 이제 줄어든 수치였고 2분기 때도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봤을 때 사실 소비주들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잘 팔리는지를 보면 아주 비싼 제품군들보다는 좀 저가의 가성비를 좀 따질 수 있는 중저가의 제품들 화장품도 중저가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도 비싼 제품이 아니라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중저가 제품군들이 이제 빠르게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 이제 지갑 사정이 조금 가벼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를 좀 따지고 싼 제품들을 더 찾게 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지표 발표되고 아까 브리핑 해주실 때 잘 설명했던 것처럼 유럽은 이제 피벗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뭐 연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피벗에 대한 시기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내지는 이제 9월 첫 번째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 이후에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고 우리 국내 증시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고요. 특히 이제 한세실업은 실적을 이제 당연히 먼저 좀 따져봐야 돼요. 소비주들은 무조건 이제 실적이 또 가장 좀 최우선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4,118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400억 조금 못 미치는 381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OPM 영업 마진이 9%를 넘어섰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고무적인 거고 미국 의류 시장도 이제 재고 청산이 이제 거의 가시화가 좀 됐다. 우리 반도체도 작년에 이제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창고에 쌓여 있는 이 반도체 재고를 어떻게 이제 떨어낼 건가?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니까 재고 자산이 평가 손실도 한입되고 실제로 이제 실적에도 굉장히 좀 기여를 좀 했거든요. 의류 쪽도 딱 마찬가지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미국의 이제 의류 재고 소비와 관련된 이제 의류 재고가 어느 정도로 이제 급증을 했다가
또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급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미국 의류 소매 재고 이제 증감률을 이제 먼저 실선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 이후에 이게 2023년까지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고점을 딱 찍고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제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창고에 쌓여 있던 의류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떨이로 이제 판매했던 의류들이 서서히 이제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판가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가 제품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한세시럽처럼 이런 OEM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저가 바이어의 오더가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미국향 이제 수출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 특히 원단 시설 증축이라든지 또 봉제 시설과의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 때 이제 매출액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2분기가 매출액이 이제 4,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아까 제가 1분기는 381억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분기 때는 473억 원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가장 좀 중요한 숫자. OPM이 드디어 한 2년여 만에 10%를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영업 마진이 지금 10%를 지금 넘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 지금 자막이 지금 1분기로 나가고 2분기 매출액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473억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 OPM도 11% 정도를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실제로 화장품 종목들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 날 의류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JS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은 갭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러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한세시럽도 장중에 20%가 훌쩍 넘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박스권에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갇혀 있었거든요. 작년 6월 이후에 거의 박스권 행보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량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이제 신호가 지난 금요일 날 포착이 됐다. 특히 화장품 기업들이 대장주 이제 실리콘2 이런 기업들이 금요일 날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물론 한국 콜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많이 올라갔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좀 물량이 나오면 소비주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을 업종이 또 의류 업종이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세시럽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세시럽하고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업무역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영업무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강하게 좀 남아 있는 상황. 지금 주가 움직이는 게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영업무역인데 영업무역은 완전히 이제 52주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한세시럽은 빠르게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훨씬 좀 먼저 살아나고 있는 한세시럽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수익성 회복의 이제 시작 단계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이 지금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의류 업종이 멀티플을 이제 높게 받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되면서 수익성 개선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볼까요?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종가가 이제 23,600원 정도였으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23,500원에서 뭐 한 24,000원 정도 그 정도 매수 타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정도 한 20% 정도 수익률 목표를 잡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시중 증권사들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가 한 3만 원 정도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OEM 기업은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추정이 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감안하면 뭐 3만 원 전후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8,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세시럽이었는데요, 영민 매니저. 영민 매니저 최근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는 성장성에다 우리가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장품주 보면 네. 그리고 의류주 보면 이렇게 실적이 따박따박 찍혔던 거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네. 만약 화장품이다 그럼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화장품주에 프리미엄을 줬는데 맞아요. 선크림 잘 팔려도 준다. 갭 같은 경우 네. 중저가잖아요. 네. 옷 잘 팔리면 네. 주가 준다. 맞아요.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딱 지표를 놓고 보면 네. 환율을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300원 초반대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성장주들. 네. 지금 당장 실적이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네. 굉장히 좀 강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환율이 1,380원대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제 놓여 있다. 특히 또 지난 5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순매도로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수급 심리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가 위축되니까 결국 믿을 건 식절밖에 없다. 네. 성장성은 다소 이제 높지 않더라도 사실 OPM이 뭐 11%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화장품주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아주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의류 업종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반등이 나타나기가 좀 까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뭔가 이제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들 중에서는 지금 화장품 업종과 의류 업종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또 금요일 날 움직이는 걸 보면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는 또 운임 지수 올라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해운주들이 이제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시장이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깔고 갈 수 있는 업종들 쪽으로 여전히 이제 수급이 이제 조금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묘한 변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성장성, 뭐 획기적인 판타지 없어도 따박따박 분기당 영업이익 200억, 300억씩 벌어오든가 또 PE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가 그동안에 소가리를 좀 하셨는데 약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세실업 영민 매니저가 의류주를 갖고 온 이유도 이게 뭐 성장성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벌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이번 주부터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겠고 관련해서 리뷰를 하나 더 가고 우리 준호 매니저한테 갈 텐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 네. 따박따박입니다. 이제 테마 따박따박 돈 벌어온다. 네. 네. 특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비교적 화장품 종목들의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좀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뭐 지금 3거래일 지난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매일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6만 원 정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 원도 뚫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급등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실리콘2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 화장품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동반된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제 달리는 좀 변동성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다만 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밸류로 따져봤을 때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뭐 자회사 인그루드랩도 지금 아주 빠르게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화장품 종목들은 제가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제 올라갈 때 익절가를 계속 좀 올려가면서 네. 이제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최고가 대비해서 뭐 한 5에서 7%, 더 많게는 이제 한 10%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내가 안전 마진을 좀 챙기는 그런 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목표가를 일단 뭐 6만 5천 원으로 지금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또 6만 5천 원으로 고점을 한번 상향 조정을 좀 해보고 대신에 이제 익절 라인을 한 5만 6천 원 정도로 5일선을 이제 딱 받쳐놓고 네. 요 자리가 이제 깨지면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챙긴다. 차고, 네. 이런 생각으로 익절 라인은 한 5만 6, 7천 원 정도 이제 좀 또 올려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가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서 익절 라인 챙겨 놓으라는 게 금요일도 피난처가 화장품이었었는데 그때 왜 피난했냐? 그날 밤 PC 물가 보려고 피난했잖아요. 근데 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지금 이번 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화장품이 피난처가 될지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그래서 익절 실제로 라인을 지켜라. 많이 네. 빠졌던 이제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이번 주에 이제 있습니다. 또 염두를 좀 해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이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중저가 제품군들이 지금 선호를 받는다. 네. 이게 결국에는 배드 뉴스거든요. 결국 지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선행 지표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해지면 또 어느 순간에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조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차익을 이번 위한 주. 네. 차익을 위한 익절 라인을 조금씩 이제 붙여가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호 매니저의 이 종목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G2파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본 실무안 드디어 발표가 됐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네, SMR 맞습니다. 공식 언급이 됐어요. 소유종 모듈. 그다음 정부는 또 4기를 추가 건설입니다, 여러분. 신한울 이런 거 빼고. 원전 테마. 네. 예. 원전 테마가 제가 그래도 한 6월 한 초, 또 이번 첫째 주까지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번에 SMR에서 딱 시장의 기대치에 딱 그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신규 건설이 한 3기 정도, 또 그리고 SMR이 1기 이렇게 해서 총 4기를 또 신규 건설하겠다라고 밝혔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은 거의 건설하는데 13년 가까이 걸리고요. 네네. 또 소형 모듈 원자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트렌드 자체가 결국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빠르게 지어서 또 이젠 AI 어떤 전력난을 해소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또 이제 1기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9년 만에 내용에 담긴 거기 때문에 원전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번 정기본에서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2023년도에 한 9% 점유율이었는데요. 2038년도에 33% 점유율로 늘려서 결국 원전과 또 신재생 에너지를 균형 있게 다루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G2 파워라는 기업 자체가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원전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 트렌드가 ESS, 또 스마트 그리드 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G2 파워는 스마트 그리드 또 그리고 ESS 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시간에서 이제 원전 기업들 중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G2 파워가 3% 이상의 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한국과 또 이제 아프리카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에너지 관련된 협력 이제 포럼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또 가나의 어떤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아프리카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관련된 어떤 투자 포럼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가나의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또 바로 다음 주 11일 날은 영국의 원전 기업단도 오고요. 뭐 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살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G2 파워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12,000원 부근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안에서도 ESS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G2 파워가 다시 한번 ESS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2 파워 원전과 신재생 양다리를 일단은 걸쳐놓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전도 SMR로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형 원전은 민주당의 반대도 있고 해서 그런 컨셉도 함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1차 정기본은 조금 있다가 작전주 할 때 한번 세세하게 그 내용 좀 변곡해 봐야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거의 최초로 경제방송사 최초로 SK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한 이제 관련주들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준호 매니저의 토픽은 SK 우선주 SK였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가. 맞습니다. 예. 장중에 좀 크게 좀 흔들리긴 상한가, 했었는데 네. 결국에 또 상한가를 안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기의 어떤 이혼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SK 우선주가 사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만약에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주가 부양책이라든지 어떤 이제 배달 정책 또 그리고 이제 주가의 어떤 이제 부양책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SK 우선주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SK에서 담보대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SK 지주사의 어떤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탄력도 면에서는 우선주가 또 이제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특히 배당 정책, 고배당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지주사보다는 SK 우선주가 더욱더 더 이제 배당 정책의 더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의 최종 이제 그 판결이 나와줘야 되지만은 그 전에는 그 기대감이 SK 지주사와 SK 우선주에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난 주말에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현금으로 안 줘도 된다, 주식 지분으로도 주면은 받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두 분 모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약간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목표와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이 지분으로 받게 되면, 그랬더니 뭐 댓글에는
끝까지 최태원 회장을 뭐 하려고 하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지분으로도 오케이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혼이 성사가 성립이 되면 네. 사실상 이걸 이제 갈라선 상황에서도 이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지분 형태로 이제 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현실성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최태원 회장도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부담됐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주말에 또 나오는 얘기가 네. 이게 이제 대주주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제 대주주는 지분을 만약에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 하면 그것도 그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양도세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재원이 1조 4천억이 아니라 무려 1조 9천억 원치 정도를 이제 주식을 이제 팔아야 네.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법원의 이제 판결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SK나 SK우는 이제 방법은 그럼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배당 완화하고. 주주 친화와 관련된 혹은 또 배당과 관련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SK도 강했고 SK 우선주는 상하급까지 이제 선탔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좀 볼까요? 시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신규 진입은 또 변동성이 이제 조금 너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한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어떻게 대응해요? SK 우선주. SK 우선주는 이제 아까 김현민이 네.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기보유자의 영역이 영역이고 아닌가. 같나요? 또 아니면 또 크게 한번 또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지분을 양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뭐 그랬을 때 뭐 경영권 분쟁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 가격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쪽에도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이 좀 SK 우선주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갭이 떠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우선주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도 너무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이제 갭이 떴을 때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조정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우선주. 그렇죠. 노소영 관장 측은 이게 현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본인은 지분으로도 받겠다라고 했지만 두 분 얘기 또 들어보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지분을 주는 게 네.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인데 배당 많이 해서 일단 그 뭐냐게 대출 이자를 낸다고 쳐도 그러면 SK 쪽에 상당한 주주 친화 그런 부분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SK 우선주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면서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발 종목 준비했습니까? 제가 ESS를 계속 강조를 했고요. 또 최근에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또 한전, 사단, 뭐 G2파워 같은 ESS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줬기 때문에 후속주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슈퍼 커패시트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나텍이라는 기업을 좀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 봤는데 뭐 슈퍼 커패시터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PSL에 들어가는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에 막 적극 접합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매출의 한 80%는 슈퍼 커패시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형 슈퍼 커패시티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또 이제 대형 커패시티 같은 경우는 LS 머티리얼즈, 맥스웨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소형 커패시티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형 쪽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비나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커패시티가 뭐냐면은 순간 고출력 에너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장치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전장 쪽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특히 에어백 같이 순간적인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거에는 보통 이제 에어백에도 많이 쓰여서 그 벤치에 들어가는 에어백 100%를 지금 비나텍의 어떤 슈퍼 커패시티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주 전원이 이제 끊겼을 때 보조 전원 장치도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블랙박스에도 또 이제 비나텍의 슈퍼 커패시티가 들어간다. 그래서 국내 시장 거의 점유율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패스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또 에어백에 들어가는 전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에너지용 또 그리고 건설 장비에도 이제 슈퍼 커패시티가 이제 들어가는데 한국전력과 또 이제 하이브리드형 ESS
ESS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도 비나텍이 또 한국전력과 손을 잡고 좀 꾸준하게 지금 한 수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올해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지금 ESS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원전 쪽과 신재생을 이제 같이 골고루 한다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어떤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 또는 이제 낮에만 태양광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잘 저장을 해야 되는 ESS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한국전력과 손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네텍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도 꾸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슈퍼 커패시티가 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차량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턴어라운드 된다고 했을 때도 슈퍼 커패시티의 어떤 이제 수주 물량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텍 같은 경우는 1000패럼 미만 중형 커패시티 관련해서는 국내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실적 성장도 작년 하반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같이 연동되고 또 그리고 한국전력과 또 이제 ESS 관련된 본격적인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비나텍은 충분히 지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매수가를 바로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53,7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65,000원 라인대. 그래서 직전 고점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6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5,5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하거나 수리하러 갈 때 커패시티 어떻게 됐다, 커패시티 어떻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커패시티라는 게 전기를 맞습니다. 잠깐 모아두는 네. 그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나텍이라는 게 그냥 커패시티도 아니고 슈퍼 커패시티요? 맞습니다. 네. 슈퍼 커패시티고 중형 쪽에서는 이제 중형 전 쪽. 세계 1등이고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또 ESS 쪽으로 한국전력과 손잡고 같이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형 ESS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나텍. 아까 가격 전략도 보셨지만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좀 등장하면 좀 네.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함께 ESS, 커패시티 쪽 차량용에도 전기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바로 저희가 다 다뤄봤는데 하나를 못 다룬 것이 반도체 쪽. 또 오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 얘기 끝으로 좀 짧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나온 속보들이 젠슨 왕이 얘기한 루닛들, 네. 이것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핵심이잖아요. 네, 예, 반도체도 그렇고 실제 이제 주말에 ASCO가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루닛도 ASCO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네. 임상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공개할 걸로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주말 동안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도체는 네. 또 한미 반도체가 또 하나정밀 기계 또 시장 진입, 뭐 ASMPT 시장 진입 뭐 이런 예. 얘기들 좀 나오면서 주목을 이제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미 반도체가 더 이제 시장 지배력이 좀 공고히 될 수밖에 없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루니처럼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했던 기업들이 ASCO를 또 계기로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서 봤을 때는 JLK 같은 이런 기업들도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형성이 좀 된다면 반도체나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세,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MSCI 이제 반기 리뷰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코스닥 시장에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이 좀 됐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번 주에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이게 두 개가 섞였거든요. 바이오에 루닛이 있고 네. 젠슨왕의 루빈. 네. 루빈을 좀 물어보려다가 아, 네. 지금 루닛 얘기하면서 루빈까지 왔었는데 루빈은 준호 매니저? 네, 루빈이 뭐 2020
6년도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HBM4가 이제 탑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뭐 차세대 지금 젠슨 모든 이제 시장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귀가 지금 이제 젠슨항 CEO에 지금 쏠리고 있는 상태고 젠슨 CEO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또 이제 AI의 어떤 열풍을 좀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최근에 또 루빈이라는 또 이제 차세대의 또 이제 그 GPU를 또 공개를 하고 또 2026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젠슨 CEO가 굉장히 또 립서비스나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열풍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도 어떤 거품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요는 계속 있고 앞으로도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또 AI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AI가 단순히 좀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이제 AI 반도체가 너무 좀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를 좀 불식하는 어떤 이제 발언들과 앞으로의 어떤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주가 흐름도 계속 좋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GPU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전력 소모를 또 이제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력을 또 낮출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어떤 강력한 발언도 나와줬어요. 차세대죠, 맞습니다. 이제. 예. 전기몽타 그래서 강화를 이런 합니다. 부분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AI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어떤 이제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고 했고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나와줬어요. 그래서 또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로 또 자율주행 시장도 뛰어들었고 또 로봇 쪽 사업에도 좀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또 이제 우리가 AI와 로봇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주말 동안에 또 오픈 AI에서도 4년 만에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설계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까지. 최근에 지금 오픈 AI가 또 이제 피규어 AI라는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면서 또 이제 로봇을 또 그 공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로봇과 또 자율주행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GPU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루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빈 지금 상용화 시점이 2026년인데 블랙웰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도 안 됐는데 왜 루빈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웰이 올해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이제 키우려고 블랙웰이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웰을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매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루빈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즉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AI 성장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이제 얘기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2026년 이후에도 먹거리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블랙웰 얘기. 다음도 있다. 블랙웰 다음이 이제 루빈이라는 네. 걸 지금 띄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청사진을 젠슨항 CEO가 이제 강조를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요. AI 반도체 다크호스가 아닌 메인이죠.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고요. 보셨죠? 이제 루빈까지 블랙에 이어서 루빈까지 기다리고 있는 점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숨가쁘게 왔고요.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